안녕하세요. 유부녀 킬러 4화 어떻게 보셨나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골라 처단하는 두루미전자 영업삼팀 4화에서는 이들의 활약이 속도가 있게 펼쳐졌습니다.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 사적 제재가 등장하고 대신 벌을 내려주는 구조인데요.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사적 제재 대상은 극악무도한 흉악 범죄자인데요. 드라마에서 대중들은 저런 인간들은 죽어도 싸다며 킹피셔를 향해 열광합니다. 하지만 형사 이동진은 킹피셔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만 골라 죽인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그 역시 또 다른 범죄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4살 아이 엄마를 살인자로 설정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못한 흉악법을 처벌하는 건 맞지만 결국 이것도 살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닌 타인의 일일 때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나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범죄가 닥친다면 그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인지 킹피셔 같은 존재가 현실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정말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흉악범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은 다들 똑같을 것 같습니다. 4화 엔딩에서는 러시아에서 보나에게 보낸 우편물이 도착했는데요. 인형을 본 보나딸 유리는 기뻐하며 품 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온 인형 속에는 메모리 카드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꺼낸 보나는 물컵에 넣어버립니다. 문제는 같은 시간 태성에게도 문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화에서 누군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보나 주변 사람들을 감시해온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보나의 가족은 물론 팀원들과 배우노까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노의 꽃집을 찾은 보나에게 그는 이렇게 물었었는데요. 아이 아빠가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비밀을 밝혀야 진실한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보나는 너무 사랑해서 비밀이 있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태성이 알게 되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태성이 정말 보나의 정체를 모르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유보나가 킹피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장면 있었는데요. 1화에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적용용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4년 만에 킹피셔가 돌아온 게 아니냐는 뉴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태성의 절친인 이동진이 수사에 뛰어들면서 두 사람 사이에 흥미로운 대화가 오갔는데요. 잠잠하던 킹피셔가 왜 다시 등장했냐는 것입니다. 이동진은 다른 사건으로 깜방에 다녀온 것인가 아니면 크게 다치거나 아팠었나라며 여러 추측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태성이 뜬금없이 휴가나 휴직 아니냐고 말합니다. 당황한 동진은 살인마가 무슨 직업이냐며 어이없어 하는데요.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자신처럼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지 않냐고 말하는 태성입니다. 동진은 태성 말이 맞다고 한다면 더더욱 궁금해진다고 말하는데요.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으면 자신 인생을 살면 되지 왜 다시 돌아왔냐고 되묻습니다. 사람을 못 죽여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영웅 행세나 간종이라서 그런 거냐며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태성은 킹피셔를 만나면 이유를 직접 물어보라고 말하는데요. 가볍게 던진 농담처럼 보이지만 의미심장한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태성은 킹피셔가 아기상어 덕후인지도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 스티커가 단서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태성이죠. 이화에서 태성이 가족들과 치킨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나가 유리에게 치킨을 먹이는 순간 아기상어 스티커가 붙어있는 보나 옷을 보고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스티커와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화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현관에서 보나가 서류 봉투를 열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봉투 안에는 두 장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태성과 유리와 함께 외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두 번째는 유보나가 고층 건물에서 누군가를 향해 사격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태성의 꿈이었는데요.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방에서 나온 태성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유보나를 보며 안심한 듯 편안해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나쁜 꿈을 꾸었다며 유보나를 뒤에서 안아줍니다. 영문을 모르는 보나는 무슨 꿈인데 그러냐며 물어봅니다. 태성은 당신을 잡아가는 꿈이라며 생각도 하기 싫다며 몸서리를 칩니다. 처음부터 태성이 보나가 킹피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 순간 얼마나 불안할까요? 언제든 자신과 유리에게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태성은 처음부터 보나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입 밖에 꺼내는 순간 그가 떠날 거라는 생각에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가 일반적이지 않았는데요.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유보나를 태성이 내려오게 설득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두 사람은 태성의 청혼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청혼 당시에도 태성은 보나의 본명이 무엇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었는데요. 자신에게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의 수많은 모습 중 하나만 좋아하는 것 아니겠냐며 청혼을 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으로 첫사랑이었던 보나는 태성의 진정성 있는 마음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태성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보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 보입니다. 이런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태성이 처음부터 아내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계속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성이 정말 보나가 킹피셔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떠날 것이 두려워 모른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